오늘은 이제 하반기에 예정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이 중요한 이벤트 하나에 대해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섹터를 보시면 지난 몇 달간 이제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의 소송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면서 그동안 좀 투심을 훼손시킨 큰 쓰나미는 지나간 상황에서 가장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이런 식으로 대규모의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다른 어떤 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와 호재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본업에 봤을 때 이 판매 대수 수치도 컨센에 부합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전기차 보급률이 꽤나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 하반기 2차전지 섹터를 바라보는 어떤 뷰는 꽤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섹터가 실적보다도 꿈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 금리 인상 이슈도 있는 만큼 단순히 꿈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미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현재 배터리 업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지만 이제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로는 유럽의 노스볼트사가 올해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시작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죠. 그래서 관련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이 노스볼트사라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면, 이 노스볼트사는 2015년에 테슬라 임원이 이제 설립한 회사인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알만한 뭐 BMW나 폭스바겐 같은 이제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로부터도 대규모 투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투자금이 현재는 5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투자금들을 가지고 올해 10월에 이제 배터리 생산을 목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앞서 언급한 뭐 폭스바겐, BMW, 그리고 최근에는 이 볼보사까지도 이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노스볼트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실제로 지난 3월 중순에, 이제 올해 3월 중순에 보시면 폭스바겐이 이 파워데이에서 배터리를 자립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인 뭐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주가가 연일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그 원인은 이 폭스바겐도 폭스바겐이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노스볼트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 노스볼트가 배터리를 생산한 적은 없지만, 제 폭스바겐은 이 노스볼트를 믿고 이 배터리 자립화가 될 거라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뭐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지만, 만약에 이 노스볼트가 실제로 이 배터리 생산을 해내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가운데서 최근 노스볼트사는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을 계속해서 좀 고객사로 찾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방금 말씀드린 10월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물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 상신 EDP라는 회사한테 이제 알루미늄 박을 공급받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두 기업이 협력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상신 EDP가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것만 보고 노스볼트가 고객사를 찾으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이 무조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은 이 다른 기업들이 이 노스볼트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계약을 못했다는 말은 꼭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다른 기업들의 경우 이 기존에 이미 기업들이 다른 회사, 그러니까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회사들에 공급하고 있는 물량을 공급하기에도 너무 빡빡해서 계약을 안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는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시총이 큰 기업들은 이미 캐파가 풀이고 이제 그 아랫단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상신 EDP 외에는 이 노스볼트랑 협력을 할 기업이 이 시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담으로 이번에 노스볼트사가 이 상신 EDP에서 사가는 물량의 가격이 기존에 원래 이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40% 이상 비싸게 사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올해 10월에 과연 이 노스볼트사가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노스볼트사가 이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이슈만 놓고 보면 이건 국내 기업들한테
이제 악재일까요? 아니면 호재일까요? 뭐 이렇게 자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는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인 건데, 아마도 이제 노스볼트사는 10월에 좋은 품질의 2차전지 배터리를 양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수년간에 걸쳐 또 수십 년간에 걸쳐 노력한 결실이 이제 5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나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 배터리사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일정 부분 배터리 이제 양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제 향후에 이 배터리 물량 공급량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배터리 장비 혹은 이 소재 업체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 재편성 이슈처럼,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 중에 궁극적으로 어떤 기업이 수혜를 입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발 물러서서 그 뒷단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제 현 시점은 이제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기 일보 직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더 좋아질 거라는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혜는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품질 문제가 있는 중국 기업들보다도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차전지 관련 어떤 섹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큰 이벤트들을 중심축에 놓고 관련된 이슈들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최근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앞으로 예정된, 특히 이제 10월에 예정된 이벤트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